고아원 출신인 저 사람 피도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데 또 다른 피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2025년 10월 12일 밤 11시 응급실에서 시어머니가 펜을 밀어냈습니다. 의사는 지금 바로 수혈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결혼한 지 28년 내 생명 앞에서 피가 더 중요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은선입니다. 53살이고요. 28년을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12일 밤 11시 15분 응급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들것 위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을 몰아쉬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심전계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비, 비, 비.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수혈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급성 빈혈, 출혈량 증가, 혈압 강화. 의학 용어들이 제 귓가를 스쳤지만 정작 제 머릿속에 남은 건 지금 바로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골프장에 있었어요. 저녁 6시에 출발했으니 지금쯤 나이트 라운딩 중이겠지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8번째 시도였어요. 8번 모두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대신 달려온 건 시어머니였어요. 택시에서 내리며 헐레벌떡 뛰어온 모습이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수혈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클립보드와 펜을 내밀었어요. 파란색 볼펜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동의서를 내려다봤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등으로 차가운 링거가 흘러들었고 혈관이 시린 게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줬어요. 수혈요? 누구 피를 넣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멈칫했어요. 환자분 혈액형과 교차 검사를 거친 혈액입니다. 한국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공급받은. 그게 어디서 온 피인데요? 누가 뽑은 건데요? 뭔가 이상하다. 제 속으로 경보음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동의서를 읽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이유를요. 어머님, 환자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시면 닥쳐요. 내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펜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응급실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고 옆 침대 환자 보호자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톱을 뜯으려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보며 멈췄어요. 주치의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차트를 펼치며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한재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분, 수혈의 목적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치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현재 환자분은 급성 출혈로 인해 혈색소 수치가 6.2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상 범위가 12에서 16이니 절반 이하지요. 수혈하지 않으면 쇼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들으니 오히려 실감이 났어요. 6.2, 절반도 안 되는 피. 제 몸속에서 생명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수혈하면 100% 안전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질문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마치 물건을 사기 전에 하자를 찾는 것처럼요. 수혈 부작용은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나 감염 위험이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자분께는 대체 치료법이 없습니다. 수혈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주치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어요. 그 자세를 저는 알았습니다. 28년 동안 그 자세 뒤에는 언제나 거부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안은 피가 중요해요. 함부로 남의 피를 섞을 수 없어요. 피가 중요해. 그 말이었습니다. 제사 때도 명절 때도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도 들었던 그 말이에요. 우리 집안은 피가 중요해. 근본이 있어야 가문이 이어지는 거야. 시댁 식탁에서, 제사상 앞에서, 친척 모임에서 그 말은 늘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눈빛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27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환자분 생명이 먼저입니다. 종교적 이유나 다른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종교요? 우리 집안 전통이에요. 시어머니가 클립보드를 탁 내려놓고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저 사람 피도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데 또 다른 피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아원 출신. 그 말을 여기서 의료진 앞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꺼내다니요. 손톱을 뜯고 싶다. 하지만 손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저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번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혈압이 떨어져서였을까요? 주치의가 한숨을 참으며 콧방울이 미세하게 벌렁거렸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 의학적으로 혈통이나 출신은 수혈과 무관합니다. ABO 혈액형과 교차 반응만 확인하면 됩니다. 난동에 못해요. 시어머니가 펜을 밀어냈어요.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파란 펜이 하얀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간호사가 허리를 숙여 주었어요. 주치의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거부시 의학적 응급동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서명자가 필요합니다. 제 시야가 흐려졌어요. 산소 마스크가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려 했지만 공기가 모자랐고 심전계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삐삐삐삐. 살고 싶다. 제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28년 동안 괜찮아요만 말하다가 정작 살려주세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들더니 말했어요.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 조민수? 지금 골프장 클럽하우스 어딘가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을 그 사람입니다. 전화를 꺼놓고 있는 그 사람이죠. 기다리라고요? 얼마나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환자분, 괜찮으시죠? 조금만 버티세요. 괜찮아요. 제 입버릇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괜찮지 않았어요. 절대로. 주치의가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했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찻잔을 3개 놓듯 가방을 옆 의자에 툭 내려놓았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손톱을 뜯으려 했지만 링거 바늘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천장의 형광등만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점점 흐려졌어요. 피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내 피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 심전계 소리가 또 빨라졌어요. 삐삐삐삐삐. 옆 침대 환자가 신음했고 복도에서 누군가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치의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눈빛이 심각해졌어요. 간호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혈압 90에서 50, 맥박 120,
산소포화도 92%. 숫자들이 들렸어요.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위험하다는 건 알았어요. 지금 바로 대리 서명 또는 응급 대리권 적용 없이 가면 위험합니다. 주치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말의 무게가 제 가슴을 눌렀어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 목소리를 저는 알았어요. 김순덕 할머니. 어린이집 앞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제가 퇴근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며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분입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제 침대 곁으로 달려왔고 보온병을 든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내가 왔어요. 괜찮아요.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보호자도 아니면서 왜 들어와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더니 똑바로 말했습니다. 보호자 아니면 어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정말 저를 구할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복도에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피가 중요해. 근본이 있어야 가문이 이어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사상 앞에서 했던 그 말이 지금 응급실에서 제 생명을 막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들어온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제 숨을 조이고 있었어요. 복도 형광등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고 시어머니는 가방끈을 움켜쥐었어요. 김할머니는 보온병을 꼭 안은 채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보호자도 아닌 분이 왜 나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보호자면 뭐하나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주치의가 두 사람 사이에 서며 차트를 펼쳤습니다. 지금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보호자분, 최종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어요. 그 자세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라는 걸.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어요. 28년 전 그 자세를 처음 본 날로 1997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시댁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온돌이 따뜻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 모두 한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은선아, 앉아봐. 시어머니는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석에 앉았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피가 중요해. 알지? 네, 어머님. 민수 아버지 집안도 대대로 뿌리가 깊어. 그러니까 너도 그걸 잊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찻잔을 따르며 말했어요. 녹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알아. 하지만 민수가 너를 택했으니 나도 받아들였어. 받아들였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마치 제가 결점이 있는 물건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명심해. 아이는 꼭 낳아야 해. 우리 집안 피를 이어야 한다고.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차가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찻잔을 세게 탁자에 놓았습니다. 도자기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 설날 시댁 대가족이 모였어요. 23명. 거실과 안방에 좌석이 배치됐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버님,
큰어머님이 상석에 앉았고 며느리들은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은선아, 국 더 데워. 은선아, 김치 더 가져와. 은선아, 애들 상 차려. 제 이름은 그날 57번 불렸습니다. 세어봤어요. 설거지하면서요. 찬물에 손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큰아버님이 술잔을 들며 물었어요. 민수야, 올해는 아들 소식 들을 수 있겠지?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노력이 아니라 결과를 내야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가문을 이었어. 피가 중요한 거야. 또 그 말이었어요. 피.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방 형광등 불빛이 흐려졌어요. 2003년 결혼 6년 차. 저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를 7곳이나 다녔어요. 검사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음. 그런데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추석 전날 밤 시댁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고아원 출신은 안 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손주도 없는 거지. 그래도 민수가 좋아하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좋아한다고 다야? 피가 섞여야 가족이지. 저 애는 우리 핏줄이 아니잖아.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손톱을 뜯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 2007년 결혼 10년 차 시댁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어요. 손에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밀쳤습니다. 너는 빠져. 며느리가 상 차리는 건 손주 낳고 나서야. 네. 우리 집안 법도야. 피를 이어야 제사상에 손댈 자격이 생기는 거지. 저는 부엌 구석에 섰습니다. 제사상을 바라보며 손을 비볐어요. 시누이가 대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아들을 둘 낳았으니 자격이 있었어요. 저를 올릴 때도 저는 맨 뒤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조카들. 그리고 마지막이 저였어요. 절을 하며 마루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피를 잊지 못했으니 이 집안의 끝자락에 있는 거구나. 2015년 결혼 18년 차 남편의 사촌 동생이 결혼했어요. 피로 연장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예요. 뭐 애는 없지만 착하긴 해요. 애는 없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쓸모는 없지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 명절 모임이 줄었지만 시댁 방문은 계속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약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은선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양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나중에 누가 돌보겠어. 너희 부부는 자식도 없고 민수는 바쁘고 피부치가 없으면 시설 가는 수밖에. 양로원, 시설. 그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에 묻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세미가 그릇을 문질렀어요. 끼익끼익. 그리고 오늘 2025년 10월 12일 응급실에서 시어머니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피가 중요해요. 28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 이제 제 생명 앞에 섰어요. 주치의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5분, 30분이 흘렀어요. 보호자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습니다. 남편분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 조민수, 골프채를 든 채 웃고 있을 그 사람입니다. 전화를 꺼놓은 그 사람이죠. 28년 동안 늘 중립이었던 그 사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다툴 때 남편은 늘 목 뒤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중립이 아니었어요. 회피였습니다. 그리고 회피는 결국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김할머니가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서명하면 안 돼요?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어렵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제 곁으로 와서 혈압을 재며 속삭였어요. 환자분,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80에서 48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버티세요. 28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참아요. 버티세요. 그 말들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심전계 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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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주치의가 차트에 뭔가 적고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게도 들렸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요. 보호자 거부가 계속되면 의학적 응급동의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보호자분, 최종 통보드립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시면 병원윤리위원회 승인 하에 의학적 응급처치로 수혈을 진행합니다. 환자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는 동의 안 했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병원 책임이에요. 책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요. 주치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뛰어갔어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산소 마스크 안으로 흘렀어요. 짠맛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피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제 피를 지키려는 건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이 할머니였다. 주치의가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보호자 거부 기록, 의학적 응급동의 진행 예정.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보호자 대기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수혈 동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끝에 서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주치의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8년 동안 피가 중요하다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의사들이 준비하는 건 제 생명을 지킬 누군가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정말 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보호자 대기 공간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수혈 동의서였어요. A4 용지 3장. 주치의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수혈 동의서의 핵심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치의는 첫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첫째, 수혈의 목적입니다. 환자분은 현재 급성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며 수혈을 통해 혈액량을 보충하고 산소 공급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둘째, 수혈의 위험성입니다. 주치의가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알레르기 반응, 발열, 드물게 감염 위험이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혈액은 철저한 검사를 거치며 교차적합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1%면 100명 중 1명은 탈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 미만이라는 건 1000명 중 10명 미만을 의미하며 대부분은 경미한 발열이나 두드러기 수준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10,000명 중 1명꼴입니다. 주치의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셋째, 대체 치료법입니다. 주치의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재 환자분께는 수혈 외 대체 치료법이 없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하지 않으면 쇼크로 진행되며 생명이 위험합니다. 시어머니는 동의서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공기가 들어왔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주치의가 펜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혈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잠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멈췄어요. 잠깐만요. 질문이 있어요. 주치의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혈액이 어디서 온 건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누가 뽑은 피인지요? 한국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공급받습니다. 헌혈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ABO 혈액형과 교차적합 시험만 확인합니다. 그럼 그 피가 깨끗한지 어떻게 알아요? 병 있는 사람 피면 어쩌고요? 주치의가 한숨을 참으며 설명했어요. 모든 혈액은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매독 등 감염성 질환 검사를 필수로 거칩니다. 검사를 통과한 혈액만 공급됩니다. 시어머니는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우리 집안은 피가 중요하거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피가 중요해. 주치의의 얼굴이 굳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종교적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수혈을 거부하시는데. 종교요? 아니에요. 우리 집안 전통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내 피는 섞일수록 탈이 난다고. 우리 시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근본 없는 사람 피는 더러운 거라고. 순간 보호자 대기 공간이 조용해졌어요. 간호사가 눈을 크게 떴고 주치의가 펜을 꽉 쥐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더러운 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치의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의학적으로 혈통이나 출신은 혈액의 질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미신은 미신이라고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대대로 지켜온 법도예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이건 미신이 아니라 환자분의 생명 문제입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시면 난 서명 못해요. 내 아들한테 확인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복도로 걸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보호자 거부 사유를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밤 11시 50분. 보호자 심호 수혈동의 거부. 사유가족 전통 및 미신적 믿음. 간호사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 표준 프로세스였어요. 보호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법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와 물었어요. 왜 녹음해요? 보호자 거부 시 병원 절차입니다. 환자 생명과 관련된 의학적 결정이므로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의 안 했어요. 기록하든 말든 내 책임 아니에요. 제 시야가 또 흐려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가 모자랐어요. 심전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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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혈압 75에서 45, 맥박 130. 환자분 의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박은선 씨? 네.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주치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치의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최종 확인입니다. 지금 바로 대리 서명 또는 응급 대리권 적용 없이 가면 환자분은 위험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려요. 주치의의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학적 응급동의로 진행합니다. 윤리위원회 승인 요청하고 수혈 준비하십시오. 간호사가 뛰어갔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선생님 살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가 더럽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 피가 나를 살릴 수 있다. 주치의가 차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보호자 거부로 인해 의학적 응급동의 적용. 환자 생명 최우선 원칙에 따라 수혈 진행. 서명란에 한재우라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어요. 이 서류 한 장이 정말 28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서명란이 비어 있던 그 순간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린이집 동료 이지은 원감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이지은이 제 침대 곁으로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언니, 내가 왔어요. 걱정 마요. 이지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병원 윤리 담당 직원이 주치의 옆에 섰어요. 이름표에 박민주 의료윤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재우 선생님,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응급 의료 결정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 거부가 30분 이상 지속됐고 환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응급동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주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 입력했어요. 보호자 거부 사유, 환자 상태, CCTV 도착 시간, 통화 기록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법적 보호 절차입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CCTV요? 왜 그걸 기록해요? 보호자분께서 언제 도착하셨는지, 얼마나 지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므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치의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끊겼어요.
주치의가 차트에 적었습니다. 배우자 조민수 연락 2절, 통화 시도 9회, 모두 응답 없음. 이지은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서명해 주세요.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이래. 며느리요? 며느리면 살려야죠.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할머니가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서명하면 안 되나요? 제가 이 선생님 보호자예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 상황이므로 의학적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민주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사망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병원이 책임질 거예요? 네, 병원이 책임집니다. 주치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생명을 구하는 게 의사의 의무입니다. 보호자분께서 거부하셔도 저희는 환자분을 살릴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산소 마스크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살린다고 했다. 나를 살린다고. 간호사가 링거줄을 들고 왔습니다. 붉은 액체가 담긴 혈액팩이었어요. 적혈구 농축액 400ml 준비 완료했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혈 시작하십시오. 간호사가 혈액팩을 링거 거치대에 걸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천천히 링거줄로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동의 안 했어요. 기록해두세요.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박민주 직원이 태블릿에 입력했어요. 2025년 10월 13일 새벽 0시 10분. 보호자 심호 조옥희 최종 거부 의사 표명. 응급 의료 결정으로 수혈 진행. 혈액이 제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심전계 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비.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말했어요. 혈압 85에서 55로 상승, 맥박 115, 산소 포화도 94%. 주치의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선생님 살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지은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잘 버텼어요. 정말 잘했어요. 시어머니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닫으며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보호자 거부 기록, 응급 의료 결정 사본, CCTV 영상, 통화 기록 모두 봉인해 주십시오. 법적 보호 자료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0분 후 간호사가 제 곁으로 왔어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이건 보호자 거부 기록 사본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A4 용지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은 수혈 동의서, 보호자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거부. 두 번째 장은 응급의료 결정서, 주치의 한재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보호자 거부 사유 기록. 맨 끝줄 얇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심호 조옥희 거부 사유 가족 전통 및 혈통 관련 믿음. 고아원 출신 환자의 혈액 순도에 대한 우려 표명. 그리고 시간.
2025년 10월 12일 밤 11시 20분부터 13일 새벽 0시 10분까지 50분. 제 생명이 50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피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를 살린 건 피가 아니었다. 김할머니의 손, 이지은의 어깨, 주치의의 단호함,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 모를 사람의 피. 가족이 아니어도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들고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오전 10시 저는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섰어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어떤 기록이 필요하신가요? 수혈 동의서, 보호자 거부 사유 기록, 응급 의료 결정서, 통화 로그, 그리고 CCTV 영상 요청서요. 직원이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분증이랑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CCTV 영상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발급 사유란에 적었습니다. 법적 소송 준비. 15분 후 직원이 노란 봉투를 건넸어요. 총 15장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28년보다 무거웠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 수혈 동의서, 보호자 서명란은 비어 있고 빨간 거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 응급 의료 결정서, 주치의 한재우의 서명과 도장. 세 번째 장, 보호자 거부 사유 기록, 보호자 시모 조옥희 거부 사유 가족 전통 및 혈통 관련 믿음, 고아원 출신 환자의 혈액 순도에 대한 우려 표명, 거부 시간 2025년 10월 12일 23시 20분부터 10월 13일 0시 10분까지 총 50분. 네 번째 장, 통화 기록, 배우자 조민수 통화 시도 총 9회, 모두 응답 없음. 통화 시도 시간 23시 5분, 23시 12분, 23시 20분, 23시 28분. 다섯 번째 장, CCTV 영상 요청 확인서, 2025년 10월 12일 23시에서 13일 1시까지 응급실 복도 영상. 발급 예정일 2025년 10월 25일.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증거구나. 28년의 증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댁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선이가 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네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야, 내가 좀 말려라. 남편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님, 어머니 화내시는데 사과 전화드려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단체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이혼이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 관련해서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약해 드릴게요. 관련 자료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네,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노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2025년 10월 20일 오후 2시 법률사무소 정의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변호사 정아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선님.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노란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정아름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네요. 네. 보호자가 수혈을 거부한 이유가 혈통 관련 믿음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요. 정아름 변호사가 펜을 돌리며 물었어요. 남편분은 어디 계셨나요? 골프장이요. 전화는 9번 다 안 받았어요. 9번 모두요? 네. 통화 기록 있어요. 정아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했고 차별적 발언을 했으니까요. 이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정아름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이 동의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보호자 거부 기록, 통화 로그, CCTV 시간. 법정에서 뒤집힙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생명 위협 상황에서의 방치와 차별적 발언을 고려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요? 네. 시어머니가 더 이상 박은선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는 겁니다. 위반 시 처벌받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아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협의 이혼 시도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먼저 협의 이혼을 제안하시고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정아름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니까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아름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노란 봉투를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피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 말이 28년 동안 제 목을 조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노란 봉투 속 종이 한 장이 그 말을 뒤집었어요.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김할머니의 손, 이지은의 눈물, 주치의의 서명,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 모를 사람의 피. 그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피를 나누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노란 봉투가 손에 느껴졌어요. 이제 시작이다. 28년을 끝낼 시작. 하지만 법정에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 달 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후 3시 가정법원 조정실. 회색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와 남편, 시어머니가 마주 앉았어요. 판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조정 전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박은선 씨, 이혼 청구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28년 동안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방기당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수혈 동의서 거부 기록, 통화 로그, CCTV 영상, 보호자 거부 사유 기록 모두 검토했어요. 남편이 목 뒤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날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판사가 통화 기록을 들어 올렸어요. 9번 시도, 모두 응답 없음. 마지막 통화 시도가 23시 55분인데
그 시간에 조민수 씨는 어디 계셨나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은요? 매너 모드로 해뒀어요. 판사가 펜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매너 모드라도 진동은 느끼셨을 텐데요. 9번이나 왔으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조옥혜 씨 수혈 동의를 거부한 이유가 혈통 관련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가방 끈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피가 중요합니다. 근본이 있어야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했나요? 그게 아니라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보호자 거부 사유 기록을 읽었어요. 고아원 출신 환자의 혈액순도에 대한 우려 표명. 이게 조옥희 씨가 하신 말씀 맞나요? 그건 그때 급해서 하신 말씀이 환자의 생명을 50분 동안 방치한 이유가 되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CCTV 영상 기록을 펼쳤어요. CCTV 확인 결과 조옥희 씨는 23시 18분에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시다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드셨습니다. 23시 42분이었어요. 그건 환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커피를 드셨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박은선 씨 결혼 생활 중 다른 학대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7년 제사 때 제사상을 차리지 못하게 했어요. 피를 이어야 자격이 생긴다고 하시면서요. 2015년 친척 결혼식에서는 애는 없지만 착하긴 하다고 소개하셨고요. 2020년에는 피부치가 없으면 양로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가 펜으로 뭔가 적었어요. 28년 동안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9번의 전화를 다 놓치셨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실수요? 50분 동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위자료 4천만 원과 재산 분할 2분의 1을 명합니다. 그리고 조옥희 씨에 대한 접근 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접근 제한이요? 그게 무슨... 박은선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카톡 등 모든 연락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의사결정에서 드러납니다. 조옥희 씨는 그 순간 가족이 아니었어요. 조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정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은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2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늦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원을 나와 가을 햇살 아래 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이혼 나왔어요, 할머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럼요. 우리 선생님이 사는 밥이면 언제든지 좋지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2025년 12월 20일, 저는 새 원룸에 짐을 풀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액자를 걸었어요. 수열 동의서, 사본과 작은 국화 한 송이, 빨간 거부 도장 옆에 주치의 한재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직접 적은 문구, 피가 중요하단 말은 누구의 피를 섞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피를 지켜줬느냐의 문제였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김할머니와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집들이 왔어요. 김할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웃었어요. 이지은이 케이크 상자를 건넸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새 출발. 저는 두 사람을 안으로 맞이했어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잘 버텨준 거지. 이지은이 잔을 들었습니다. 언니의 새 출발을 위해 저도 잔을 들었어요. 제 생명을 지켜준 모든 분들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방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제 하늘의 별이었어요. 벽에 액자를 봤습니다. 빨간 거부 도장. 하지만 이제 그 도장은 제게 상처가 아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제가 자유로워졌다는, 피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 말은 틀렸어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아니어도 사람은 사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